를 점차 누그러뜨리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먼저 눈과 추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지금도 강원 영동 지역의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강릉에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 강릉은 길이 미끄러워 차량 통행이 평소보다 뜸하고 나뭇가지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게 눈이 이어지고 있는 태백산 천재단에도 눈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북동풍이 불어오는 강원 영동 지역에는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3에서 8,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씩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려 쌓이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개 경칩인 오늘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올라가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영상 2.3도였고 바람이 잦아들어서 한결 덜 추웠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상 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평년 이맘때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번엔 관세 소식입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반발하며 맞불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복 관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되자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Canada will be implementing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Starting with tariffs on $30 billion worth of goods immediately. 트럼프의 관세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계속되면 20일 이후 추가로 12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캐나다가 맞불을 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루도 총리를 또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에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Mr. President, if other countries retaliate, I don't mind.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고 중국엔 한 달 사이 두 차례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고 멕시코 역시 오는 9일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하는 등 잇따라 비상대책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호 기자입니다. 인건비가 싼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에서 세탁기를 만들어 미국으로 팔아온 삼성전자.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부과에 이곳 생산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대신 미국 뉴베리 세탁기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예고됐던 관세 부과에 꺼내든 플랜 B입니다.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 90여 곳이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멕시코에서 가전을 생산하던 LG전자, 지난해에만 차량 27만 대를 생산해 14만 대를 미국에 판 기아, 모두 미국 수출 물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관세 부과 전 최대한 물량을 생산해 미국에 보내놓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재고로 버티며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관세 부과 기한별로 대응 방안을 아마 수립해 놓을 것 같습니다. 생산 비용, 물류 비용, 그다음에 관세 그런 것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총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이 넘게 감소할 걸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오는 12일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다음 달엔 상호 관세 등 우리 제품에 직접 매겨지는 관세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관세 면제 혹은 유예를 요청했지만 아직 미국의 구체적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과 관세와 조선 에너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다각적 상시 협의체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해지며 민생법안 표류 우려가 나오자 국회는 일단 최 대행을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열어 민생법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언급은 일절없이 민생을 위한 정치권의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앞선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말고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와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임명 전까지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습니다. 민생법안 표류 우려 속에 여야는 일단 최 대행을 제외한 국정협의회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합니다. 추경은 규모와 지원 방법, 연금개혁은 소득 대체율과 자동 조정장치,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내일 국정협의회가 재개돼도 3월 임시국회 역시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지혜 나이가 2년 연속 3만 6천 달러대로 집계됐고 특히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으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6,600여 달러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1년 3만 7천 달러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부터 2년 연속 3만 6천 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으론 지난해가 4,990여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정 노력도 하겠다고 했는데 셀프 개혁이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엔 할 일이 남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에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가 나오자 선관위는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한 선관위 공식 사과만 이번이 6번째입니다. 여당이 각종 입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 문제가 된 32명 가운데 감사원이 징계와 조의 처분을 요구한 27명의 직원에 대해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5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한 자체 감사위원회를 두고도 비판이 나옵니다. 외부 인사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선관위는 지난 2023년 10월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출범이 늦어져 실효성 문제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조직인사 개선기구를 설치했지만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돼 셀프 개혁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전면 중단되자 우크라이나가 다급히 미국에 화해를 청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는 한 달간의 휴전까지 제한한 가운데 유럽은 1,000조 원이 넘는 방위비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4일 새벽 3시 3분을 기해 모든 미국의 원조 물자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다급해진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화해를 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일이 그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면서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비롯해 한 달간 공중과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단 러시아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면박을 준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Сьогодні Україна абсолютно твердо налаштована продовжити співпрацю з Сполучени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і впевнений, що підтримка ві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як від світового лідера, одного з найбільших наших партнерів, який нас підтримував протягом 3 років. 한편 유럽은 당장 미국 없는 안보 구상에 나섰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1,000조 원이 넘는 재무장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Member states are ready to invest more in their own security if they have the fiscal space. So we must enable them to do so. 유럽은 또한 오는 6일 특별 정상회의를 또다시 열어 우크라이나 안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러시아는 크게 반겼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이 어느 선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이란 핵 문제가 올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밤 우크라이나 서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드론이 날아듭니다. 도시 전역에 전기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밤엔 100여 대의 드론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늦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건 평화를 위한 최고의 기여가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는 이란 핵 문제가 올려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던 미국과 러시아의 첫 장관급 회담에서 이란 주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회담에 참석했던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역시 회담에 참여했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 다음 주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소통에 러시아의 도움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에 대한 논평에 답하지 않았고 크렘린궁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к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ему документу и так далее. И, конечно, Россия, будучи союзником Ирана, готова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этому мирн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проблем.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인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2포인트 상승한 2543.12에 코스닥은 7.65포인트 오른 745.5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과 대상국 보복 관세 대응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상승 중인 가운데 SK 하이닉스 나흘 만에 반등 중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상승을 HMM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날 급등세를 보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쉬어가고 있고 한화오션 등 일부 조선주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 리서치와 젠백스 52주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AI로 논문이나 과제를 작성해 대학마다 검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60%가 생성형 AI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는 논문이나 과제 작성에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이 늘면서 학술 자료에 실험 사진을 편집해 정보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서둘러 기준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상하이 푸단 대학에서는 대학생 졸업 논문 작성 때 AI 활용 지침을 마련해 허용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베이징 우전 대학에서는 과학연구 신뢰도 검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超过400万篇的这个 SCI 的期刊论文，超过6000万的一个图像比对库，重点的话会跟比对库进行比对。 AI가 생성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의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생성한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는 기술적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수족관, 누르라는 이름의 귀여운 새끼 북극곰이 어미곰과 함께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누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북극곰입니다. Mas a importância de nascer filhote de urso polar é uma notícia importante em qualquer país do mundo, né? Conservação não tem essa barreira. 지난해 11월 7일 태어난 누르는 어미곰과 함께 100여일간 보호를 받다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30도까지 오르는 상파울루의 기온에도 북극곰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ados que a gente obtém, dados fisiológicos de comportamento, dados de amostras biológicas que conseguem ser extrapolados para ajudar na conservação dos animais de vida livre. 400g의 몸무게로 태어난 누르는 현재 약 6kg으로 자랐습니다. 수족관 측은 아기 북극곰 누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원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침 8시 도쿄 신바시역. 한 무리의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주부 등 20대부터 40대 여성들로 구성된 아침 치어 댄스 팀인데요. 주로 지하철역이나 주요 빌딩 앞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활동하는 아사즈마 씨.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元気もらったよって勇気もらったよっていう何かしらのねアクションをいただいた時に嬉しくてありがたいエネルギーが湧いてくるんですよね. 아나운서로 일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뒤 일이 없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길거리에서 혼자 춤을 추는 사이토 씨를 만난 게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사이토 씨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용기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치어리더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남 후 두 사람의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멤버가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하는 틈틈이 함께 모여 연습을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멤버를 늘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건물 78층. 창문 외벽을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타고 있던 곤돌라가 강풍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곤돌라는 앞뒤로 요동치며 위태롭게 회전하더니 창문 3개를 깨트립니다. Oh my God. Wow, it's spinning like crazy right now. There's people in there. Workers are dangling. 깨진 창문 유리 조각들이 지상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사이 출동한 구조대가 밧줄로 곤돌라를 잡아당겨 이들을 건물 안쪽으로 구조했습니다. 구조까지는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I couldn't believe
what I was seeing, the fact that they weren't tied off.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들은 안정적 상태이고 깨진 유리창으로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뉴욕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전국의 각 대학이 신입생들을 맞았지만 의대는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에 동참하면서 여전히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신입생은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원이 2배 넘게 늘어난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휴학 중인 학생들은 개강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4학번 학생들인 경우에 수업에 참여는 안 하는.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사 결과 2, 4학번 이상 재학생의 96.5%가 올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신입생들도 입학하자마자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대의 어제 신입생 수업 참여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수업 거부를 참여하고 있어. 정식 자체가 전부 다 의사에게 불리하게 제공하고 있기. 교육부는 의대 신입생들은 증언을 알고 입학한 만큼 수업 거부의 명분이 없다며 신입생 휴학 금지 학칙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교육계와 충분히 소통. 의료계 안에서도 구체적 해법을 놓고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단 등 8개 단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의료계 원로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금은 내년 정원 논의보다 정부의 교육 정상화 해법 제시가 먼저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이 월 10,000원 후반대 5G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회사가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사용료를 정부가 대폭 깎아줬기 때문인데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도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 알뜰폰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한 달에 19,800원이면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도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인 20GB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도 비슷한 요금대의 상품을 18,700원에 내놨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알뜰폰 업체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 통사에 내야 하는 망 사용료, 즉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바꾸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절반 이상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량 도매대가 인하와 대량 구매 할인을 더하면 현재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까지 월 10,000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알뜰폰 업체는 모두 3곳.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체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적극적으로 1만 원대의 20기가 요금제라든지 또는 10기가라든지 15기가, 7기가 이런 요금제로 해서도 대단히 저렴하게 요금을 내는 거를 적극적으로. 다만 관련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의 사정 개입 없이 알뜰폰 업체가 직접 이동통신사와 요금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알아봅니다. BTS, 제이홉과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이 잇따라 월드투어 계획을 내놨습니다.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주역 배우 안재욱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김현수 기자입니다. 새 봄과 함께 K-팝 그룹들의 월드투어 소식. 방탄소년단 제이홉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31차례 무대에 오릅니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난다 생각하니 정말 두근두근 설렙니다. 블랙핑크는 7월부터 북미와 유럽 10개 도시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여기에 지드래곤, 걸그룹 르세라핌도 월드투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가만두고 이렇게 훌쩍 떠날 수가 있어.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은 마광숙과 그의 시동생들이 펼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지난 2일 방송된 10회는 시청률이 19.3%를 기록하며 주말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연 배우 안재욱이 꼽은 인기 비결은 바로 가족의 따뜻함입니다. 간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웃음을 지을 수 있으면서도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다. 힙합 걸그룹 영파씨가 새 음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형식의 뮤직비디오와 서정적인 발라드 힙합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다시 한번 틀을 깨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장르도 그렇고 새로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데뷔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한 가수 조재즈.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올라가 봄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바람이 잦아들어 체감온도도 실제 기온과 별반 차이 없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평년 이맘때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기온 변화에 적응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